71편 관문 퀘스트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시간은 흘렀다. 나의 자금력, 스탯은 꾸준히 상승해 목표 금액의 30%를 넘겼고 손때 묻은 나의 수첩은 용산의 정보로 빼곡히 채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기가 도착했다. 바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파랗게 빛나는 기말고사 성적표였다. 정규 5등, 나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등수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결전을 위한 장비들을 점검했다. 첫 번째 무기, 압도적인 성적이 찍힌 성적표. 이것은 나의 명분이다. 두 번째 무기,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이 든 묵직한 봉투. 이것은 나의 위지다. 세 번째 무기, 꿈의 사양이 적힌 나의 수첩. 이것은 나의 전문성이다. 나는 세 개의 아이템을 나란히 놓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나의 결심을 증명하듯 눈앞에 장엄한 황금빛 퀘스트 장이 떠올랐다. 관문 퀘스트 위 모든 준비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상태를 최종 점검합니다. 별표, 명분, 성적 향상, 확보 완료. 신뢰도 플러스 50%, 별표, 자금력, 목표 금액 32% 달성, 확보 완료. 진실성 플러스 40%, 별표, 전문 지식, 견적 작성 가능, 확보 완료. 논리력 플러스 50%,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관문 퀘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을 넘어라 최종 단계. 별표 목표,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부모님을 설득하라. 별표 제한 시간, 오늘 밤이 지나기 전까지. 시스템이 선포했다. 나의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보스룸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72편, 부모님 앞에 서다. 나는 세 개의 무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픽업 하고 낡은 문이 내는 소리가 심장처럼 울렸다. 거실, 나의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던전의 보스룸.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내게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 평온함을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다. 내 방에서 거실 소파까지의 거리는 고작 10걸음 남짓. 하지만 그 10걸음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처럼 아득하고 위태로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할 수 있다. 준비는 끝났어. 위지력 3, 스탯이 나의 정신을 간신히 붙들었다. 나는 마침내 두 분의 앞에 섰다. 인기척을 느낀 부모님이 동시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평범한 물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시선은 무심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무슨 꿍꿍이냐는 듯한 경계심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두 분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부모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연습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성적표와 돈 봉투를 부적처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몇 초 같은 몇 분의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려는 순간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저항 위 의지를 담고 있었다. 회색빛 세상에 순종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73편, 예상했던 반대, 정신저항, 판정. 아버지는 뉴스를 끄셨고 어머니는 과도를 내려놓으셨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나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준비한 대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적표를 먼저 두 분 앞에 내밀었다. 두 분의 눈이 동그래졌다. 반에서 15등 하던 아들이 정규 5등을 했다. 성적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 부모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대견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정말이냐? 네, 열심히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 벽의 경계심이 조금 허물어지고 실내 위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이 기세를 몰아 조심스럽게 다음 주제를 꺼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싹트려던 긍정적인 분위기가 칼로 자른 듯 사라졌다. 거실의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딱딱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열리려던 실내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컴퓨터.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나왔다. 성적이 올랐다고 했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는 안 했다. 갑자기 컴퓨터는 왜 또 그놈의 오락이 하고 싶은 게냐. 아버지의 질책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나의 모든 노력이 오락이라는 한 단어 앞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턱 막혔다.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정신공격, 실망감과 압박 이 당신을 덮칩니다. 정신저항 판정을 시작합니다. 위지력 스탯에 따라 성공률이 결정됩니다. 판정 중, 시야 한 구석에서 시스템 창이 번쩍였다. 나의 정신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예전에 나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몇 달간 단련해왔다. 위지력 3, 판정 성공. 나는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간신히 견뎌냈다. 다리는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았다. 74편, 그건 마약과 같아. 나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섰다. 어머니는 언제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를 통제했다. 준우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거절의 위사가 담겨 있었다. 성적이 오른 건 정말 장하고 기뻐. 하지만 컴퓨터는 안 돼. 절대 안 된다. 왜요? 학습용 프로그램도 많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못하면 다 핑계인 거 알아. 어머니는 내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준우야, 너도 알지 않니? 컴퓨터, 게임, 그런 건 마약과 같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야. 뇌를 썩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고. 옆집 영수 엄마한테 들으니까 영수도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더라. 마약. 부모님이 컴퓨터와 게임을 칭할 때 항상 사용하던 단어. 그 단어는 어떤 논리도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금기였다. 나는 내 꿈이, 내 열정이 더러운 마약 취급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뭔데? 내 진짜 목적이 뭐니? 성적 오른 걸로 우리랑 흥정이라도 하려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흥정. 그 단어는 나의 진심을 난도질했다. 나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부모님에게는 그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유치한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의 명분은 힘을 잃었다. 나의 의지는 오해받았다. 나는 다시 거대한 벽 앞에 선 작고 무력한 아이가 되었다. 부모님의 신념이라는 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75편, 선택지, 굴복한다, 저항한다. 마약, 흥정. 부모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의 심장을 후벼 팠다.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꿈. 그 모든 것이 더럽고 유치한 무언가로 매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의 모든 준비가 이 거대한 불신의 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힘이 쭉 빠졌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언제나처럼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말하고 내 방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는 컴퓨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다시 모범생으로 돌아가면 이 어색하고 냉랭한 공기도 사라지겠지.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의 지난 15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은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이 나의 눈앞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그것은 퀘스트 창도 정보 창도 아니었다.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야 하는 비장한 선택지였다.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앞에 섰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재생 버튼 굴복한다. 별표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컴퓨터를 포기합니다. 관문 퀘스트는 실패 처리되며 당신은 다시 회색빛 세상의 안전함 속으로 돌아갑니다. 상태 이상, 만성적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 저항한다. 별표 부모님의 반대에 맞서 당신의 위지를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시도합니다.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두 개의 선택지를 바라보았다. 굴복한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는 길. 저항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두렵고 험난해 보이는 길.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뇌리 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용산의 현란한 불빛, 현우와 함께 떠들던 시간, 히든 NPC형의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신문을 돌렸던 나의 손. 그 모든 것이 굴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울고 있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나는 다시 용기, 일, 의,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76편, 태어나서 첫 번째 저항.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에 떠있는 저항한다는 선택지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플레이어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항한다를 선택한 대가로 스킬, 논리적 설득 9.1을 획득합니다. 스킬, 논리적 설득 9.1. 별표 설명,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지능, 스탯과 획득한 정보, 위 양에 따라 성공률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스킬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거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울먹이는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주장을 증명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했다. 나는 품고 있던 두 번째 무기, 돈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꽤나 두툼한 봉투에 부모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이건 흥정이 아닙니다. 제 노력입니다. 스킬, 논리적 설득, 위 효과인지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2달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해서 번 돈입니다. 컴퓨터가 정말 갖고 싶다는 제 마음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세 번째 무기, 나의 수첩을 펼쳐 보였다. 이건 마약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수첩에는 내가 용산에서 모은 정보들과 히든 NPC에게 배운 컴퓨터의 원리, 그리고 직접 작성한 견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컴퓨터는 단순히 부품을 모아놓은 기계가 아닙니다. 중앙처리장치라는 두뇌와 주기억장치라는 책상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갖고 싶은 이유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직접 조립하고 공부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첫 번째 저항, 그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쌓아 올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을 경의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77편, 아버지의 최후 통첩.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의 저항은 부모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다. 두 분은 할 말을 잃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성적표와 돈 봉투, 그리고 나의 수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다. 여보,
준우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노력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계셨다. 아버지는 이 집의 최종 결정권자, 나의 관문 퀘스트의 최종 보스였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쓴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부품 이름과 가격, 내가 이해한 컴퓨터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의 첫 번째 컴퓨터 견적서까지. 아버지의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아주 희미하게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다. 한참 후 아버지는 수첩을 덮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실망감이나 분노가 담겨있지 않았다. 대신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있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건 알겠구나. 좋다. 내 노력을 봐서라도 아빠가 더는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이 있다.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무서운 조건이야. 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단 한 번이라도 다음 시험 성적이 이번보다 떨어진다면 그땐 아빠가 내 손으로 직접 그 기계를 부숴버릴 거다.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어.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78편, 계약, 성적이 떨어지면 파괴된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 그것은 나의 승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발목에 묵직한 족쇄를 채우는 선언이었다. 파괴된다.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나의 꿈이, 나의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시스템이 이 상황을 공식화하기 위해 끼어들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계약장이 나타났다. 아버지, 최종 관문 보스 위 최후 통첩을 확인했습니다. 플레이어와 보호자 간의 상호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성적 유지 의무, 별표 계약 주체, 플레이어 강준호와 보호자 아버지. 별표 계약 조항 1, 보호자는 플레이어의 컴퓨터 구매 및 소유를 허락한다. 별표 계약 조항 2, 플레이어는 향후 모든 정기고사에서 현재 성적, 정교 5등 이상의 결과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별표 계약 조항 3, 페널티, 만약 플레이어가 조항 2를 위반할 경우 소유물 컴퓨터 는 보호자에 의해 조건 없이 즉시 파괴된다. 별표 계약 등급, 절대적, 파기 불가능. 이 계약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나는 시스템 창에 떠오른 파괴라는 단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보증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되는 것이다. 엄청난 부담감.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 문턱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대답을 했다. 네, 약속할게요. 나의 대답과 함께 나는 허공에 떠있는 예 버튼을 눌렀다.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관문 퀘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을 넘어라 클리어. 엄청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경험치를 대량 획득합니다. 칭호,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자를 획득합니다. 나는 마침내 거대한 벽을 넘었다. 하지만 나의 모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내 머리 위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이 매달려 있을 테니까. 79편, 돈 봉투. 퀘스트 아이템, 물품에 안고. 관문 퀘스트가 클리어되자 거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헛기침을 하며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리셨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나의 첫 번째 저항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출근하시기 전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내미셨다. 어제 내가 내밀었던 돈 봉투보다 훨씬 두툼하고 묵직했다. 내 노력을 믿고 주는 돈이다. 계약을 잊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내가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아버지께서 주신 돈과 합쳤다. 나의 노력과 부모님의 신뢰가 하나의 봉투 안에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을 띄웠다. 퀘스트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아이템, 꿈을 향한 자금, 별표 등급, 유일, 유니크, 별표 설명, 플레이어의 땀과 노력, 그리고 보호자의 신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적의 자금. 이것으로 당신의 첫 번째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별표 효과, 이 자금으로 구매하는 모든 부품에 희망, 속성이 부여됩니다. 별표 주의, 분실 또는 강탈 시 재획득이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재획득 불가능, 그 문구가 나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돈 봉투를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이 담긴 단 하나뿐인 퀘스트 아이템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나 허락받았어. 수화기 너머로 현우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당장 오늘 토요일에 용산으로 가서 꿈에 그리던 부품들을 사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온 것이다. 80편, 운명의 장난, 위기 이벤트, 발생. 나는 현우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가방 안주머니에 든 묵직한 돈 봉투의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나왔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노트에만 존재하던 꿈의 컴퓨터가 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가는 지름길인 동네의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평소에도 자주 지나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골목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익숙한 얼굴들. 얼마 전 나의 돈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그때처럼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들키지 않고 지나가자 나는 은신 스킬을 믿고 최대한 벽에 붙어 조용히 그들의 옆을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무리 중 한 명이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나를 알아본 듯 가늘어졌다. 야, 이새님. 저번에 봤던 놈 아니냐.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도망쳤어야 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가 나의 발을 바닥에 붙들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시야가 새빨갛게 물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불길한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경고. 운명의 장난이 발동합니다. 위기 이벤트. 약탈자의 귀환이 발생했습니다. 별표 설명.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은 순간 과거의 악년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별표 목표. 퀘스트 아이템. 꿈을 향한 자금을 지켜내십시오.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재획득 불가능이라는 시스템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터졌다. 나는 내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